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가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관심이 없는데 네. 바다 건너 물 건너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높으신 참 이상한 오지랖을 갖고 계신 시청자들을 위한 네. 성인용 그렇죠. 교육방송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희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 취향을 맞춰드릴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독됐다고 얘기하니까 네. 맞아요. 저 중독됐어요. 책임지세요. 뭐 이런 댓글도 네. 많이 올려주고. 책임지겠습니다. 오 진짜요? 같이 삽시다. 네. 저 열심히 드려야죠. 예. 오늘은 가나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음. 가나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가나 초콜릿. 저도 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가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축구를 한다는 거와 가나 초콜릿 이걸 게 아는 게 없어서 미안하죠 가나한테. 네 우리가 이 가나가 이렇게 무시할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가나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또 함께 배워볼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전문가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분이랍니다. 그럼요.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서상현 박사님. 네 이미 한번 나오셨죠? 그때 저희가 이 박사님 모셔놓고 사우디 얘기를 여쭤봤더니 사우디 여기 때 혼났습니다. 이 아프리카 전문가를 모셔놓고 너희는 질문이 왜 그러냐. 네. 그래서 좀 혼났기 때문에 저희가 네. 오늘은 제대로 아프리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잠깐 광고 듣고 올 텐데요. 네. 뭐 어디 가려면 가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가실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 분명히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 앞으로도 한국에 사실 분이지만 네. 한국보다는 아프리카를 더 많이 아는 분입니다. 네. 서상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프리카로 귀화하시려고 했다가 정부가 말리는 바람에 아직 못하고 계시다는. 예. 노후에는 꼭 아프리카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 아프리카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2000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네. 네. 우리가 뭐 TV로만 이렇게 봤던 뭐 사파리 여행이라든지 네. 이런 거 찾아서 떠나는 또 여행객들도 많아졌고 굉장히 네. 많아졌습니다. 네. 많아졌고 또 이미 뭐 아프리카하고 또 사업 뭐 경제적인 이 교류도 많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많이 가고 해서 예. 요즘에 예를 들어 접근은 남아공만 되고 해도 있습니까? 한국인이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6천 명? 예, 남아공에? 예, 남아공에 한 6천 명 정도 와. 거주할 정도로 한국인이 좀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우리 보통 아프리카 하면 딱 떠오르는 아프리카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 에 비해서 실제로는 안 그런, 즉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게 아프리카 하면 일단은 날씨가 다 덥다는 개념이 사람 많잖아요. 못 살 곳이다. 뭐 타잔이 나왔던 옛날에 그 타잔 영화 하면 아프리카 이미지를 하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타잔 영화는 아프리카에서 안 찍고 필리핀에서 찍었다 하거든요. 무슨 그런 거였어요? 아니 이런 필리핀에서 참. 찍었고 예. 실제로 지금 현재 그 타잔처럼 예를 들어서 소금 하나 걸치고 그 밀림에서 생활한다면은 네. 아마 말라리아에 의해서 이미 아주 빨리 아마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정글 속에서 그렇게 맨몸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만약에 분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수프 항생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날씨만 생각하면 그렇게 벗고 다니는 게 맞죠? 그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중서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적도에 가까이 있으면 사실 이제 해가 뭐 아시겠지만 직사 강성이 많으니까 덥기도 하고 또 저지대는 습도가 워낙 많아서 덥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카메룬 갔을 때도 그 항구 도시 가면 한 10m만 걸어도 땀을 쭉 그 샤워하듯이 이렇게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에이 거짓말. 10m는 박사님 정말입니다. 10m 아니고 한 5m만 걸어도 그 정도로 예. 습도가 너무 많고 5m면 3초면 걷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 동부에 있는 케냐 같은 그다음에 뭐 남아공이라든지 저 북아프리카 지중해에서 이쪽은 사실은 이제 기후가 완전 한국보다 더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케냐 수도인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20도입니다.
네. 와. 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가 그 있는 데가 그 나이로비인데 바로 적도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날씨 좋은 게 1,600m, 해발 1,600m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좀 좋고. 1600이면 많이 높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일단 섭도가 없어서 한라산 중턱 정도인데. 예, 섭도가 일단은 없기 없고. 때문에 예, 없어서 사용하고 남아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계절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날씨가 좋죠. 그럼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그래도 좋다 오히려. 예, 예. 한반도에 사느니 아프리카 여기 살겠다 예. 하는 정도의 그 좋은 날씨를 갖고 있는 면적이 예. 아프리카 전체의 대략 몇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죠. 조금이죠. 예. 한 1%? 한 남아공 정도만 해도 이제 좀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아프리카도 이제 지중해성 예. 기후라서 이쪽은 뭐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부 쪽은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커피의 주산지인데 그 이유가 해발 고도가 한 2,000m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가 맛있는 이유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 커피 열매가 더 이제 맛도 뭐 당도도 더 높아지고 뭐 네. 여러 가지 맛이 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커피가 맛있어서 해발 고도가 높으면 온도 차가 커요? 크죠. 예, 낮에하고 밤에하고 기온 차이가 워낙 케냐는 평균 기온이 20으로 일정하다면서요.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예, 네. 이제 평균 기온이 그렇고 낮하고 밤에는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일교차가 크다. 예, 예. 일교 차이는 크다. 밤 되면 예를 들어 6월달 겨울인데 밤 되면 이제 우리처럼 파카를 입고 이제 다녀야 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와. 케냐가? 예,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야. 와. 낮에는 반팔, 밤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파카 입고 다니고. 야. 아니 지난번에 아프리카 얘기 조금 해주셨을 때 이제 그 반응들을 보니까 야, 아프리카는 날씨도 좋고 알겠다. 자연도 예쁘고 그렇지만 치안이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제가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업하는데 공장에 직원들이 불 지르고 가버렸다. 거기서 공장 운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맞습니다. 댓글도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이제 치안 문제하면 남아공을 뺄 수 없습니다. 예. 남아공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94년까지는 이제 백인들이 통치했던 그러니까 네. 인종차별 정책으로 백인들이 정치 경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경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흑인들을 억압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네. 치안이 상대적으로 뭐 괜찮았는데 이게 94년 이후에 이제 흑인 정권들을 쓰면서 이 기존에 이제 백인 정권들이 해왔던 이런 시스템이 좀 무너지면서 실제로 이제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흑백 간의 이 빈부격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예. 또 흑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 남아공이 그 흑인 국가가 되면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백인들 잘 살았던 만큼 좀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기대만큼이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남아공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 국가보다 잘 살다 보니까 예. 인근에 있는 이제 국가에서 불법 이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아공으로. 네. 남아공으로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뭐 짐바브웨라든지 뭐 예. 잠비아라든지 약간 좀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들어오면서 불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쪽 자기 나라에서 뭐 경찰이라든지 군인 생활하면은 그것도 또 무기까지 또 가져오고. 아이고야.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인 정부 때 흑인들이 이제 이 무장 투쟁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무기들이 많이 유입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이 사실 이제 총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우리나라 돈 5만 원만 주면 권총 어디서 하나 그냥 가져서 이렇게 팔고 해갖고 살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이 무기 이런 게 이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당근 마켓에서 권총을 파는군요. 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총기가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칼 이런 거 하면은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맞붙어도 이렇게 네. 싸움 잘하면 붙을 수 있지만은 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총기 갖고 위협하고 하다 보니까 이 그 쉽게 이 사람들이 쉽게 소득 대신에 쉽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란 대신에 또 소득을 쉽게 이제 강도시대에서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강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겠네. 또 강도가 직업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불법 임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해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게 잡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이 좀 이제 치안이 안 좋고 특히 이제 대도시 쪽 중심에서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8월달도 갔다 왔지만은 뭐 과거보다 이제 좀 이렇게 좀 좋아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들 범죄단들이 이 월드컵 2010년도에 이제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는데 예. 월드컵 이후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워낙 이제 단속을 많이 해서 정부가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남아공만 해도 아직까지는 좀 치안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남아공 이렇게 비즈니스 갈 때는 예.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강도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에 대한 대처 그 정도고 방법이 이렇게 밤에는 나다니지 마라. 예, 뭐 이런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리고 아. 이제 갈 때도 이제 우리 뭐 비즈니스 가면 이제 옷도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항부터 이렇게 공항에서 나갈 때부터 타기 뛰고 하니까 아, 돈이 가능- 있어 보이는 거군요. 네, 가능한 이제 뭐 청바지 차림에 이 그 현지인 차림을 복장을 해서 일단 가서 에이, 그래도 생긴 게 현지인 아니죠. 일단은 강도를 또 봤을 때 네. 옷 잘 입고 돈이 있다 싶으면 강도 대상을 하지. 만약에 아, 그렇지. 아,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렇죠. 기회 비용이라는 게 예, 있기 때문에. 와서 현지 그 남아공에도 이제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현지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뭐 아. 남아공 처음 와서 사업으로 오는 건지 이렇게 좀 구분하면은 아. 대상되는 그 타겟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자우장 밤에는 나가지 마라, 뭐 혼자 나다지 마라 이런 식의 낮에는 괜찮은가 봐요. 낮에는 뭐 거의 뭐 괜찮고 예를 들어 관광을 한다면은 케이프타운이라든지 관광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제 남아공 해도 그 관광 그 비중이 자기네들이 그 높은 이렇게 나라로서. 수입 중에 관광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 유명한 관광지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관광객들 안 오기 때문에 난리 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뭐 케이프타운에 이렇게 가도 이 유명한 뭐 쇼핑센터 이런 데는 다 사설 경비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예. 이뭐좀 거지 같은 이런 분들이 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만 옆에 다가와도 예. 바로 그냥 찾고 옆으로 이제 이송할 정도로 아. 경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관광지 같은 거는 뭐 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문제 아닌데 없이. 그렇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조금 그렇다. 치안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케냐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지난해 옛날보다는 좀 치안이 안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소말리아 옛날 그 해적들이 그 해상으로서 돈을 벌면 그 돈 세탁을 대부분이 그 나이로비에서 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돈 세탁을 그 애들이 돈을 갖고 와서 나이로비에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하면서 이제 나이로비 그 있는 건물 가격이 확 폭등했는데 네. 이런 갱 조직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케냐에 와서 가끔가다 이제 뭐 이 쇼핑센터에서 무장 그 이렇게 아하. 테러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치안이 안 좋다 이런 또 고민도 있습니다. 해적들은 결국 몸값으로 뺏은 돈일 텐데 그렇습니다. 예. 굳이 돈 세탁을 왜 합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 뭐 예를 들어서 돈 세탁 안 하면은 그걸 역추적 당해서 뭐 아, 잡혀 니들이 그 놈들이구나. 예, 예, 수표고 그러면서- 우리 박사님은 진짜 남아공 사랑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만 해도 남아공 얘기로 자꾸 귀결되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공에서 네. 그 멋있는 집 사서 네. 거주하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아,治安좀 나쁘지만 괜찮다. 그런데 서 박사님 같은 분이 자꾸 남아공으로 가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도 어. 집 한 채라도 생기죠. 서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집 짓고 사시면 네. 자꾸 바깥으로 나가신다는 분은 예. 저희가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좋습니다. 네. 뭐 우리의 오해는 뭐 없네요. 그쵸? 아프리카 기후 덥다는 건 그 말씀하신 정도 대로 매우 아프리카에 일부 대해서는- 지역만 빼놓고는 진짜 덥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종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내려오면 다 이제 흑인들이 사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뭐 아프리카 이제 흑인해도 우리가 블랙이라 하면 이걸 좀 이렇게 약간 완화하는 말인데 니그로라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걸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네. 흑인들 만났을 때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말을 갖다 니그로라 말을 이제 안 써야 되는데 예.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흑인들이 대부분 있지만 사실 이제 남아공만 해도 그 약 한 10% 가까이가 백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9% 10% 가까이가 또 이 아시안계라든지 또 인도계 이런 사람들이 예. 있기 때문에 네. 남아공에서 한 80% 정도가 흑인들이고 음. 또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백인계들이죠. 그 중동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뭐 백인계인 뭐 샘햄계라고 하는 네. 이런 백인들이 살고 있어서 아프리카가 전체 대륙 전체적으로 이 뭐 다 흑인들이 살고 있다. 이것도 약간 그것도 좀 우리가 아니고. 오해할 수 있는 하나의 소지입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 흑인이다. 흑인 많긴 많고. 흑인 많.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잘 알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그래 알겠습니다. 아. 네. 남아공은 백인들이 지배해서 살다가 네네. 요즘엔 흑인들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했듯이 우리가 94 해방된 것처럼. 예, 94년도에 이제 다인종 선거를 해서 그 전에는 백인들만 선거를 했거든요. 저 흑인들에게는 이제 투표권 자체가 없어서 국민의 80%한테 투표권을 안 그렇죠. 줬던. 투표권을 안 주고 단지 한 10% 되는 백인들만 이렇게 선거를 해서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대통령 뽑고 과거에는 뭐 수상 이렇게 뽑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91년부터 그 백인 대통령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델라 예. 초대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죠. 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94년에 이제 그 남아공에서 이제 최초로 흑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럼 정부가 바뀝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해방 운동을 했던 ANC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장기 집권하고 있죠. 사실은 그게 좀 안 좋은 현상이 돼서 남아공이 사실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그래도 아프리카 선진화돼 있었는데 예. 야.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이제 또한 사람이 그 28년째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은 바뀌는데 정당이 이제 그대로 한 됩니다. 정당이. 정당이. 예, 예, 예. 아. 그것도 이제 그 연임을 할 수, 그 연임만 가능하고 최소 네. 이제 10년까지 네. 5년 해서 10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는데 대신에 정당이 계속 한 정당이 하다 보니까 뭐 일본도 그런데요. 뭐 자민당이 계속인데요. 그렇죠. 예. 네. 중국도 그렇고. 다른 정당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인구적으로 봤을 때 예. 이 그 흑인들이 일단 비율이 높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워낙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ANC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오래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다음 경제 성장도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갈수록 이제 이 가반은 유지하지만은 갈수록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실시된 그 지방선거에서는 가반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2024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 되면 과연 이 지금 현재 정당이 ANC가 집권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제 의문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왜 흑인들이 정부를 세웠는데 못 살아요? 그 백인들의 방식과 좀 다릅니까? 초기에는 만델라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은베키라는 대통령까지만 해도 운베키. 예, 은베키라는 그 대통령까지만 해도 그래서 정치 시스템도 나름대로 잘 돼 있고 부정부패도 좀 덜했고 그다음에 이제 흑백 간의 공조 이 만델라가 이제 이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을 예. 뿐인데 이분이 내거는 기치가 무지개 국가입니다. 무지개 국가. 그 뭐냐면 이제 남아공에 다양한 있는 인종이. 다양한 인종 민족들이 다 같이 화합을 해서 살아야 되는 예.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제 집권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남아공 위에 있는 짐바브웨 같은 국가는 1980년에 이제 거기도 백인 정권에서 1980년 흑인 정권 들어섰는데 예. 2010년 되면은 이 백인들 다 쫓아내 버립니다. 2000년 넘으면은 아. 흑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 뭐 전문 지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의사부터 시작해서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이 백인들이 다 축출되다 보니까 흑인들이 이제 그걸 유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짐바브웨가 이제 이뭐 악명 높게 이제 그 지폐 단위가 뭐 100조짜리도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짜고 이려면 뭐 100% 이제 이렇게 뭐 예. 시간마다 100% 이상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렇게 이제 경제 구조가 완전 망가졌거든요. 네. 그 남아공은 그래서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 갖다가 이 과거에 이제 짐바브웨처럼 백인들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막 재산을 몰수하고 내보낼 수 없는 남아공은 훨씬 더 백인들의 비율도 높고 훨씬 더 이제 그 전문 영역 일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럼 남아공에 그럼 예를 들면 백인당도 있습니까? 백인당. 예. 백인이 중심이 된 또 그 정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백인만 하는 게 아니고 흑인도 이제 같이 하면서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전체 이제 한 22%, 뭐 20% 이상 이렇게 득표하면서 아하. 이제 지금 현재 집권당의 대안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이 사회를 그동안 지배했던 기득권층인 백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이 맞나 봐요. 근데 남아공에도 이런 그 시스템이 뭐 배치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인구 구조 확산, 이제 ANC라는 게 지금 뭐 인구 흑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선거에서 이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애들이 그 ANC가 잘 못하니까 계속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도자들이 초기에는 바른 정신으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갈수록 대통령이 이제 일이 바뀌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소수의 이제 흑인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소수의 흑인들만 이제 부를 갖게 되고 나머지 또 기존에 이제 흑인들은 굉장히 아직도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하는 특히 이제 실업률이 뭐 40% 이상 넘고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이제 자괴감도 많은 거죠. 백인들이 집권할 때는 소수의 백인들만 부와 네. 권력을 나눠 가졌을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흑인들만 부와 권력을 나눠 갔는데 백인들이 갖고 있고 또 흑인 소수의 그럼 흑인들. 어차피 똑같은 건데 나머지 다수의 입장에선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과거보다 뭐 이렇게 일이나 소득이 못 살고 하지는 않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제 이 흑인들도 많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달라진 게 없다. 네, 백인 정권 때만 해도 인종차별 받으면서 백인들이 절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흑인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기네들 흑인들이 잡았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아직까지 그걸 못 벗어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가나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가나 얘기 재밌게 듣고 네. 혹시 시간 남으면 그러면 아프리카 얘기를 좀 더 아프리카 좀 재밌는 있습니다. 여행 네.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진짜 사소한 질문인데 가나 혹시 가나 가나에서 초콜릿 진짜 나냐고 왜 맛있냐고 가나 초콜릿이지? 그거 물어보려고 네. 진짜 수준 낮은 질문이다 정말. 아닙니다. 이 가나 초콜릿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왜 가나 초콜릿을 붙이는지 예. 이게 국가 이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네. 그냥 한글 가나다 할 때 가나도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가 옛날부터 그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가 주산지입니다. 예. 가나가 예, 세계 최대 이제 카카오 주산지인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코트 디부아라라는 이제 국가가 1위고 가나가 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주 원료를 갖다가 가나에서 수입해왔어요. 가나에서 수입해서 이걸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카카오. 카카오 하면 가나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가나 초콜릿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고 특히 이제 가나에서 이제 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이제 이 초콜릿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롯데에다가 이걸 좀 이렇게 와서 현지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이 부가가치가 이 초콜릿을 만들고 이걸 해야 높아지는데 원료만 팔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가나 같은 경우도 와서 좀 이렇게 공장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해서 뭐 좀 팔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제안도 했는데 그게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않은 걸로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초콜릿의 원료만 사가는 원료만 사간다. 예. 가나는 우리나라가 뭐 특산품이 반도체이듯 가나의 특산품은 카카오. 카카오가 요즘은 이제 약간 좀 변한 게 이제 뭐 금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남아공 다음으로 많이 나고 세계에서도 여섯 번째 금을 많이 나요? 예, 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고요. 좋은 나라네. 그럼 석유도 생산하는데 석유도 난다고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재밌는 기사가 지금 현재 그 가나가 IMF 자금을 받았거든요. 10월달에 예. 사정이 안 좋아서 구제금융 받았다고요? 구제금융을 아니, 받았는데 금과 석유와 초콜릿이 나오는데 왜 사정이 안 좋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가나가 남아공보다도 더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야당 여당이 막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네.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선거를 하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당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선심적으로 재정 정책을 이제 이렇게 푸는 선심적인 공약을 많이 하는 겁니다. 51대 49니까. 예. 야, 우리가 너네들 뭐 다리 너네 말 다리 건설해 줄게. 만들어줄게. 뭐 도로 놔줄게. 이런 식의 이제 공약하다고 또 이기면은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실행을 해야 다음 또 대선에서 잡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지출이 많은 거죠. 네. 수입은 들어오는 세금은 없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들 월급도 못 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이제 또 이제 집행을 해야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 세금 걷어들이는 수입에서 약 46%를 그 빌린 돈에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걸 이제 탕감을 아이고야. 못하면은 계속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이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완전 정치의 실패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민주적인 이 선거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잘 돌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경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국민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그 IMF 자금 받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막 정부가 무능하고 해서 막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막 국민의 그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공약을 실천해 주니까 돈을 외부에서 가져와도 물론 어쨌든 이제 실천해 주니까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제 이상한 나라네. 그런 거 해주니까 뭐 크게 이제 반발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석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는 원유는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 그걸 정제해서 가져온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렇겠죠. 이제 과거에는 그 정제 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폭발 사고로 이제 사고 난 이후에 예. 다시 건설 않고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휘발유를 사오게 되는데 예. 그 원료 그 아무래도 이제 원유 판매보다 이제 그 수입이 비싸고 비싸니까. 하다 보니까 달러 놓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걸 금으로 결제하겠다. 달러 대신에 금으로 자기네들은 결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예. 원유를 사올 때 휘발유 사올 때 이제 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그 선언. 원유 생산이 아주 많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펙 회원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7번째 정도 이렇게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걸로 예. 이제 뭐 재정적인 뭐 다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석유 조금이라도 나오면 난리 날 텐데 정말. 우리는 아무리 파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김이 나온답니다. 김. 초콜릿이나 김이나 우리는 김인데. 그 이런 나라는 석유도 네. 나오고 예. 민주주의도 정착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경제 발전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교육을 잘 안 받았습니까? 아 근데 교육률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가나가? 민주적이고 교육률 높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높습니다. 예. 이 경제 성장도 평균 한 10년간 한 5% 이상 돼. 거의 최근에는 한 뭐 6% 7% 경제 성장도 괜찮습니다. 예.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금보다 더 많이 쓰는 이 재정적인 문제, 지출 문제 때문에 IMF로부터 돈을 받는데 실제로 57년에 독립해서 지금까지 17번 받았습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게. 단골이네요. 예. 그 횟수로 치면 34년간을 갖다가 IMF 자금으로 아이고야. 돈 빌려다가 생활했다는 이제 이 통계가 돼 있는데 그 네. 정도로 이제 이 오랫동안 이제 IMF의 그 신세를 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걸 또 뭐 경제 성장이 아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는 또 대표적으로 또 1인당 소득도 부국이고 예. 나름 그 동네에서는 예예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하지만은 이 뭐 어떻게 보면 IMF 자금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군요. 그런 상태인 것도 같고 예. 자원은 많은데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도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은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카카오, 농산물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그렇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 7번째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이렇게 이제 워낙 석유가 하루에 뭐 200만 배럴 이상 수출하고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잠깐 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지금 볼까요? 참고 자료를 어디쯤 한번 있을까요? 보시면 가나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구나. 예, 가나가 여기 있는데 옆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코아 지금 현재 코코아의 이게 넘버원. 넘버원. 딱 저 지역이 코코아는- 코코아가 잘 나는 지역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 나이지리아가 옆에 저기서만 있고 날까 카카오가. 희한하네. 이쪽 지역이 현재 예를 들어 코트디부아르 여기는 이제 상하 해안이라 갖고 이제 예. 옛날 그 유럽인들이 이제 개척할 때 이쪽 네. 코끼리가 많아갖고 각 국지에서 나오는 그 상하가 많아갖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코트디부아르도 영어로 풀었으면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 해갖고 상하 해안에서 이제 이 예, 상하란 나고 상하가 많이 나요? 예, 해변에서? 코끼리가 이제 죽으면 코끼리 상하. 코끼리 상하. 이거.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 가나는 이 네. 황금 해안이라서 금이 많이 난다 해서 옛날 이 유럽인들이 개척할 때부터 거기서 금을 많이 이제 가져가서 골든 코스트. 예, 골든 코스트 네. 그렇게 명칭돼 있고. 근데 원래 이제 가나라는 명칭 자체가 예. 원래 여기에 있는 중앙 이 말리 쪽에 이쪽에 있는 원래 가나 왕국이라고 옛날부터 뭐 7세기 8세기 때 아주 유명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왕국이 이제 그때만 해도 여기도 이제 금이 많이 나는데 이 금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유럽 저 위에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이렇게 무역하면서 번성했는데 예. 가나가 이제 아프리카 최초로 이제 사하라 해남에서 독립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제 그 아프리카에 이제 영화를 누렸던 가나 왕국의 이름을 따게 돼서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골드 코스트였는데 이름이 예. 명칭을 이제 가나 원래는 가나라는 게 위에 지역에 있었는데 자기네 지역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그 왕국 이름을 따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가나라는 이름을 국호를 딴 거예요. 민족도 달랐고 그러니까 다 그 달- 부족도 달랐는데도 네네 맞습니다. 그 이름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이 가나 왕국이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여러 왕국 중에서도 그냥 굉장히 번성했던 이런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이제 따서 이제 예전에 번성했던 예전에 왕국이니까. 아주 오래 전에 그렇군요. 가나. 그래서 가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가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구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래, 나름 아프리카 내에서는 야, 쟤네 이름이 가나래.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가나 하면은 서부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뭐 그런 국가이죠. 예.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데. 골든 코스트. 골드 코스트. 골드 코스트. 코스트. 금이 많이 나는 나라라고 예, 해서. 예, 맞습니다. 가나. 골드코스트는 근데 너무 미국식 이름이다. 미국이 그냥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지어준 이름이네요. 그렇죠. 유럽인들이 이제 식민지 와서 개척하고 할 때 예.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저희가 금이 많이 난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가나의 정치는 방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양당제 아니 뭐 다당제로 막 있어서 싸우고 다당제지만 있다. 예, 다당제지만 그 양당이 두 개 정당이 이제 잡고 이제 번갈아서 이제 이렇게 네. 거의 한 번 연임하면 한 10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거의 나머지는 또 이렇게 그때 10년 지나면
거의 당연히 바뀌는 예, 실망하는 데는 10년이면 충분하죠.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이런 우리나라는 최근에 뭐한 5년이면 충분하고 네. 실망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서로 정권 서로 주고받는 두 정당은 어떻게 달라요? 참 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집권했던 당이 주로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예, 좀 이렇게 집권 세력을 만들어서 했던 당이고 예. 다른 이제 한 정당은 약간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제 예,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의힘 예. 어떻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쪽에 한쪽은 노동자 중심이라서 약간 서민들 예. 좀 하는 정당이고 하고. 이쪽은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약간 기득권 있는 정당 이런 식의 좀 나눠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쟁하면서 지금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지금은 이제 잡았습니까? 애국당이라서 지금 현재 약간 이제 보수 관련 보수 쪽 관련된 이제 당이 이제 현재 잡고 있는 저도 아는 거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프리카? 왜요? 저 나라들 저기 나라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가장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저 나라들 중에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보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룬 네,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1960년에는 우리나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2000년 넘어서 우리나라랑 국민소득이 또 비슷해진 나라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저 중에서 적도기니. 예, 밑에 하면 적도기니. 예. 예, 예. 적도기니의 1인당 국민소득은 네. 코리아에 맞먹습니다. 그래요. 저기가 왜 잘 살아요? 별건 아니고요. 국민들 숫자가 적은데 네. 그 나라 앞바다에서 석유가 갑자기 나왔어요. 와.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석유가 약간 고갈돼서 예. 좀 이제 석유 생산이 좀 적어서 국민 소득이 좀 떨어졌지만은 네.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4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적도기니가. 예, 예. 와. 그 옆에 있는 이제 가봉도 이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우리보다 잘 사, 1인당 소득이 높았을 때도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이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석유로 예, 소득이 높은 이런 국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로또 맞은 그러면 나라. 예. 가나는 그러면 카카오 팔아서 먹고 살고 금 팔아서 먹고 살고 무슨 산업 같은 건 별로 없습니까? 산업은 이제 농수산 이제 가공하는 이런 쪽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양업 회사가 현재 그 가나에 진출해서 예.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장 지어서 실제로 이제 고기 잡아서 냉동 보관하고 예. 그것도 인공을 팔고 또 가나에도 팔고 하는 이런 이제 뭐 수산업 관련해서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을 정도로 이제 농수산 가공하는 이런 게 약간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게 제조업 분야가 사실은 이제 번성하지는 않은 없죠. 예, 그런 국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유 시설도 이제 뭐 과거에 있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없어지고 해서 사실 석유 관련한 이런 사업도 없고 농수산물에 이제 의존하고 자원에 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빈부격차도 없습니까 여기도? 빈부격차도 아무래도 이제 뭐 농촌 지역하고 이제 도시 지역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남아공 같이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그럴 않고 것 같아요. 그럼 대체로는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의 종사가 대부분 도시 몇몇에서는 카카오 종사하고 카카오 예, 기르고 카카오 기르고 카카오 따서 이제 주 소득으로 잡고 있고 금 캐고. 그 좋은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제조업이요? 예. 제조업이 근데 여기가 좀 정치가 안정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가나를 좀 저희들도 이제 지도 좀 수시로 띄워가 주세요. 예. 한국인들이 이제 가장 서부 아프리카 진출 많이 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예. 나이지리아? 예. 나이지리아는 아무래도 인구가 2억 명이고 또 석유가 풍부해서 그 판 돈으로 이제 뭐 재정적인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만은 예. 대신 이제 이 나이지리아는 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리스크가 있어갖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갖고 나이지리아 가는 걸 좀 꺼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추천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 가나입니다. 가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뭐 범죄라든지 뭐 부정 아, 빼놓은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안정돼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출하면 사실 또 육로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서브아프리카 쪽이.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뭐 이렇게 나이지리아 진출하는데 큰 문제였고 또 이들 국가들이 경제 공동체로 또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세 문제도 거의 뭐 서로 이제 오고 갈 때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없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출하는 전략을 갖다 좀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아. 유럽처럼 네네. 그냥 통행도 다 자유롭습니까? 저기 나이지리아, 가나, 뭐 토고. 예, 지금 현재 이 뭐, 15개 나라가 지금 회원국으로 지금 에코와스라고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됐는데 예. 아직은 뭐 비자가 완전 면제되지는 않아 있고요. 이제 그걸 예. 좀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아까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건을 자체로 이제 여기도 공통 그 서브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제 이 통행할 때 이제 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제 그걸 지금 막고 있는 이유가 예. 그걸 만약 풀어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이지리아 이쪽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쪽으로 일자리를 다 이제 각오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인구가 유입되면 불법 임대를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싫어하니까. 네.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나이지리아가 유독 잘 사는 이유는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 때문이죠. 예. 주변에서는 잘 안 납니까? 뭐 가나, 토고, 베냉, 카메룬 이런 데서는 이 가나하고 코트디부아르도 좀 석유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많지는 많지는 않고, 않나고. 많지는 않고. 나이지리아는 하필이면. 아프리카 최대 그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하필 저기 있을 게 뭐야 석유가? 야. 유럽 같네요. 정말 따닥따닥 작은 나라들 붙어 있는 게. 이쪽이 그 보면 이제 다 이쪽에 이제 해적들이 막 출몰한 데에서 최근에 보면은 예. 이 한국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원양어선도 옛날 한국 분이 탄 그 원양어선도 이렇게 대상이 돼서 납치돼서 이제 생선 잡으러 갔다가. 외교부에서 이제 이렇게 뭐 협상해서 이제 좀 이렇게 다시 해적들 이제 풀어오기도 하고 하는 이제 해적이 또 많이 출몰하는 이 기니아만이 기니만. 예, 그런 또 또 지역이기도 해서 예. 저기에 해적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기 저 아무래도 이제 국가들이 예. 이들 국가들이 뭐 먹고 살기 마땅치 않으니 뭐.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소말리아 해적도 마찬가지고 여기 또 해적들 막 출마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유튜버 많은 거랑 비슷합니다. 먹고 살기 먹고 살기 마땅치 않거든. 힘들어서구나. 우리도 그렇고. 네, 네.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해적 뭐 한 번 이 사람들 한 번 한 건만 잡아도 뭐 이렇게 굉장히 하니까. 많은 예, 돈을 벌 수 있는 이걸 하나의 사업 기회로 어떻게 보면 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야. 그래서 예.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다 저기 있는 거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이름들만 들어봤지. 이름들만. 이들 국가들이 보면 축구도 예. 강국입니다. 보면 이제 세네갈부터 시작해서 이쪽 국가들이 카메룬까지 보면 이제 굉장히 축구가 다 강국이거든요. 야, 예. 얼마나 잘 나이지리아도 뛰겠어요. 그렇고.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쪽 지역이 해변가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보면 이제 이 해만 지면은 네. 이 해안가에 나와서 이제 모래바닥에서 이제 아우,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 과거에는 이제 공을 살 돈이 없으면 이제 뭐 염소, 뭐 염통 같은 거 이런 거 바람려 갖고 우리나라는 돼지 오줌보. 예, 그런 걸로 해서 네. 이제 이 공을 차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이들 또 여기 또 아프리카 특히 서부 아프리카 출신들이 그 유럽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구 선수로서.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조지 웨어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이때 최고의 그 유럽의 축구 선수에서 발랑도르 그 수상도 한 예. 아프리카 최초의 그 세계 최고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이 예. 발랑도르 그 컵까지 받은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이 자국이 라이베리아인데 라이베리아로 돌아와서 지금 라이베리아 국명이 안 돼 있는 여기가 라이베리아인데 라이베리아로 돌아와서 실제로 대통령까지 이제 2017년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그만큼 유명한 선수가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라 라이베리아입니다. 아 그래요? 조지가. 그러니까 축구 선수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 대통령. 예. 우리로 치면 안정환이 대통령 된 거네. 근데 박지성이 된 거야? 박지성. 근데 박지성 선수보다는 좀 더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고 이름을 알려주고. 좀 더 유명한 축구도 잘 찼던. 손흥민이 결국 대선에 나오는 건가 우리도? 야, 박지성이 대통령은 재밌겠다. 그래서 뭐 요즘 코트디부아르에도 사람들이 보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보면 드록바도 이 코트디부아르 출신이고요. 예. 유명한 사람들이 좀 여기 서브아프리카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축구로. 예, 축구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 아마 축구하는 인적 자원이 많고 야. 또 그에서 이제 또 이렇게 유럽을 가는 그렇지. 기회가 많아지지 않나. 우리는 한때 복싱이 음. 가난한 청년들의 꿈이었죠. 입신 그렇죠. 양양의 수단인 예, 적이 예. 있었어요. 예, 예.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소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예, 홍수 안에 모르는데? 그 모르는데? 어디서 혹시 그 말 필리핀? 아닙니다. 남아공. 남아공. 아, 그게 남아공에서 한 거예요? 더반입니다. 야. 옛날 그 그때. 백인 정권 때 네. 이 남아공이 굉장히 복싱이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만델라도 그랬어요. 만델라 대통령도 과거에 그 복싱 선수로서 예. 활약했던. 그랬어요. 예. 야.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남아공 영화가 그 파워 아프리카인가 그거 보면은 이제 예. 주인공이 맞아요. 그 축구 권투하죠. 권투해갖고 예. 백인을 네. 가리키면서 이렇게 어. 키우게 하는 아하. 그건데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남아공 음. 더반에서 그 야, 그 동네 대통령들은 정말 한 스토리씩 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도기니 예. 거기 대통령이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43년째 하고 있는. 43년이요? 네. 다시 이번에 다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계속 선거는 하는 거예요, 제대로? 네, 선거는 그 체육관 투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든 어? 그 사람이 한 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파는 분이 네. 진짜 드문데 그분은 지겹지도 않나 봐요. 지겨워도 열심히 하십니다. 박사님, 근데 제가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서 아까 전에도 지도 막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나라들이 많습니까? 어? 이게 보통 어느 지역 봐도 좀 큰 나라가 하나 있고, 네. 그렇지. 물론 작은 나라도 있지만, 북미에는 미국, 브라질. 뭐 이렇게 굵직한 나라가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면 그냥 전부 다 쪼개져 있어요, 아프리카는. 뭔가 근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반장이 없네. 일단은 뭐 식민지 통치 영향이 많았고 예. 식민지 통치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족마다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아프리카 잠깐 자료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 이 자료화면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뒤에 보면 학교 뒤에 보면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도 보면 사실 아프리카 지도가 면적이 그렇게 안 커 보입니다. 네. 심지어 러시아보다 지금 현재 러시아보다도 면적이 적게 나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그 지도 작성법 자체가 이걸 구를 갖다 이렇게 강제로 이제 펼쳐서 만든 게 예, 그건데 예. 이게 이제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이 크게 보이는 이런 이제 지도 작성 기법 때문에 예. 아프리카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 아프리카 면적이 아시아 면적 다음으로 이제 크고요. 예. 그 안에 보면 와. 여러 가지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럽 중국, 다 들어가고, 인도가 다 들어가네 아프리카. 다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면적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저렇게 커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한 와. 말씀드렸지만 남아공만 해도 제가 살았던 남아공만 해도 남한의 12배입니다. 12배? 예, 남한의 12배. 한반도의 5.5배입니다. 저 지금 지도 한 게 차이나 지금 미국 이렇게 다 넣은 거죠? 지금 예, 저기 예, 예. 아프리카 지도 안에? 지도 안에. 와, 진짜. 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구나.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면적으로 적은 대륙은 저평가되어 아니고, 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시아가 아프리카 대륙 훨씬 크지만 43개국인데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작으면서도 54개국이 있으니까 예. 뭐 적은 국가들이 많죠. 그게 이제 이 식민지 분할하면서 땅 따먹게 하면서 생긴 이제 그런 원인도 있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나오지만 종족이 한 2,000여 개의 종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종족마다 이렇게 국가 세워서 통치했으면은 그럼 아주 2,000개가 나왔겠네요. 그럼 가장 분쟁도 없이 잘 살았을 건데 네. 그게 안 되고 이제 여러 종족을 묶는데 여러 종족을 같이 또 다 한 나라로 묶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이족 혹시 아세요? 마사이족. 예, 들어봤습니다. 세계에서 뭐 가장 용맹한 예. 종족 중에 하나고 키도 가장 큰 이제 음. 종족 중에 하나인데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뭐 케냐하고 이렇게 탄자니아하고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서부 아프리카 아까 이제 보시면 국경이 막 여러 개 잘려 있잖아요. 예. 여기도 같은 종족들이 막 여러 개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식민지 하면서 이 식민 종족들이 그냥 자기네 편리한 대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서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넌 여기 먹어. 넌 여기 먹어. 예, 예.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예, 나눠 그러다 먹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독립했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여러 개로 나와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많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종족이 따로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예. 서부 아프리카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어 캐나다인데요? 예. 아, 예, 가면은 마사이 좋다니까 다 운동 마사이는 마사이 운동화. 워킹.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 시에라리온이 있고 라이베리아가 있으면 이 두 나라가 이 전쟁 직접 전쟁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시에라리온에서 만약에 이렇게 부족간에 대비해서 내전이 발생하면은 네. 잉글랜드 옆에 있는 그 라이베리아에 있는 같은 종족이 넘어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같은 우리는 같은 종족이니까. 네, 같이 그럼. 도와주고. 어. 그러되면 또 옆에 있는 국가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이제 또 분쟁이 발생하고. 야. 근데 종족 간에 이렇게 서로 얽히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끊임없이 근데 저 이제 국경선은 누가 그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아, 뭐에 사는데. 포르투갈이 굳고 뭐 영국이 굳고 예, 뭐. 그런 식의 이제 하다 보니까 국경이 굉장히 여기서 보면 이제 야, 저거는 중동도 그렇지만 그 종족을 생각하지 않고 그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가 이 여기에 속하냐 저기에 속하냐 그 나라에서도 소수민족이냐 다수민족이냐. 맞습니다. 예. 어. 중동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시아파부터 예, 이렇게 순위파 예. 이런 사회도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싸우듯이 아프리카도 이제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분쟁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아직 좀 선진화가 안 되는 주요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어차피 지구인이고. 종족이 뭐라고? 그럼 어차피 나 아니면 다 남인 거고. 네. 남이면 그게 뭐 무슨 민족이든 어차피 남인 거고 그냥 우린 지구인인 건데. 왜 그 서로 싸우냐?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 편 남의 편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건 다음 참- 한 지도를 한번 다른 예. 걸 하나 보면요 재밌는 게 이 보면 이제 사하라 사막이 이제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게 예. 한 미국 면적 정도 됩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네. 사막이 야, 사하라 사막인데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랙 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주로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블랙 아프리카고 이 북아프리카 이쪽은 사실 이제 종족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백인들이고 예. 또 저 종교도 보면 이제 대부분 여기는 이제 저 이슬람 예. 그 언어도 보면 이제 아랍어로 통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중동하고 바로 연결되죠 여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크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이제 북아프리카 이거는 중동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사실상 사실상 예. 이제 어. 이렇게 분리되고 나머지 여기 이제 49개 나라를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니면 이제 블랙 아프리카 이렇게 거기가 구분해서 진정한 이제 아프리카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저기 근처에 왜 그렇게 나라들이 모여 있나 했더니 네. 다른 곳으로는 갈 곳이 없네요. 맞습니다. 위로 조금만 위로 가면 사막이라. 사막이고. 사막이고 예 맞습니다. 해안가 따라서 쭉 이렇게 사는 거군요. 거기는. 네네네.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이제 이 그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예. 위로 뭐 여러 가지 질병, 황열병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것 때문에 내륙을 못 들어가고 대부분 이제 해안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정착촌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을 기반해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수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형성되고 그래서 해안가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사막이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특별히 내용상 쉬었다 갈 이유는 없는데 네. 잠깐 쉬었다 가야 음. 여러분 그 지금 치킨을 시키셔야 축구할 때 그래도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언더스탠딩 다 보고 뭐 잠깐 네, 씻고 네, 와서 뭐 네. TV 틀어놓고 그때 시키잖아요. 네. 야. 야. 후반전 끝날 때까지 못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깐 1분 쉬는 동안 치킨 예. 시키세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